자, 이번 시간은 직권의 변동,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판구조론의 정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판구조론이 이제 나타나기 전까지의 이제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판구조론은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등을 기초로 해서 정립된 이론이고 지표의 크고 작은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그 경계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지진이나 화산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맞는 것이죠. 자, 여기서 판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 아래에 그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지각, 그 다음에 해양지각. 해양지각은 약 5km 정도의 두께고, 대륙지각은 35km 정도의 두께로 평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각과 판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각을 포함한 멘틀은 깊이가 2900km까지 아주 깊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딱한 멘틀, 상부에 딱딱한 멘틀을 포함한 약 100km 정도 되는 암석권이라고 하는 상부 멘틀과 딱딱한 멘틀과 지각을 포함한 약 100km 정도의 두께를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암석권이란 말은 약 100km로 판과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 100km에서 약 400km까지 를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다는 말은 이제 단단하지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용융되어서 조금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대류가 발생합니다. 대류는 열적 대류. 지난 시간에 들은 것처럼 뜨거운 부분이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오고 다시 식은 부분이 밀도가 커지면서 내려가는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판. 아까 설명한 대로 암석권이랑 똑같은 말이고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이 포함된 판을 대륙판, 해양 지각이 포함된 판을 해양판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딱 잘라서 구분되지 않는 부분도 어, 지구 전체 표면에 지표해 보면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크다. 자, 이거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잠깐 배웠던 부분인데 해양판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어, 어, 멘틀부 물질들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지구 초기에 만들어질 때 지구 전체가 용융되면서 그 용융된 상태에서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많이 포함된 핵과 내핵과 외핵 그리고 멘틀 그리고 지각으로 층상으로 구조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층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지각보다는 멘틀이 조금 더 밀도가 크고 외핵이 좀 더 크고 내핵이 더 크단 말이겠죠, 밀도가. 자, 그런데 멘틀에 있는 부분이 상부 멘틀이 이제 열 대류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져서 옆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해양판이기 때문에 대륙판보다는 멘틀의 밀도가 큰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각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판구조론입니다. 자, 아까 설명한 대로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을 포함한 요거는 해양판이겠죠? 요건 대륙판. 두께는 평균적으로 약 100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대륙판, 해양판 밑에 판 아래에 있는 상부 멘틀을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상부 멘틀이란 말이 명확한 말은 아니고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게 판, 그리고 또 연약권도 당연히 전체 멘틀에서 보면 상부겠죠. 그래서 요 말은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연약권과 암석권. 자, 그리고 그러면 이 판이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여기 보면 이제 지구의 지도, 세계 지도에서 이제 화살표가 판의 이동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런 곳이 서로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경계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 세 가지 나뉩니다. 이 경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에서 지구과학 원에서는 지구 세계 지도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그 예를 꼭 기억하면서 듣도록 합니다. 자, 발산형, 서로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멘틀 대류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겠죠. 자, 오른쪽 그림 먼저 봅니다. 멘틀 물질의 상승,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서 새로운 이제 지각판이 생기면서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이 유명한데 대서양 중앙에 양쪽으로 아주 큰 산맥이 쭉 이어져 있고 약 길이가 엄청나게 긴 1500km 정도의 해령으로 되어 있는 게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산맥 사이에 골짜기가 길게 있죠. 이게 바로 열곡입니다. 그래서 해령과 열곡은 똑같은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해령과 열곡의 정확한 의미를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발 지진의 기준을 알 필요가 있는데 천발 지진은 깊이가 깊지 않은 약 0에서 70km 정도까지를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이면 자, 멘틀의 상승이고 판이 약 100km라고 보니까 우리가 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지진을 천발 지진으로 보면 되겠죠. 중발 지진은 약 70에서 약 300km 정도까지입니다. 요거는 판 내에서라기보다는 판의 하부가 조금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멘틀에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신발 지진은 더 깊은 300km보다 더 깊은 곳을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경계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산형은 주로 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진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천발이겠죠. 발산형 경계에서 중발 또는 신발이란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활발하겠죠. 여기서 새로운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또 용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화산 활동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해령과 열곡 발달하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의 나이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입니다. 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 보면 홍해는 이미 바다가 들어와 있죠. 근데 아프리카판 여기 그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프리카에서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을 보면은 지금 화산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진도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이제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은 아프리카 판이지만 또 나중 되면 또 이게 또 두 개의 판으로 갈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 어디에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길게 표시한 이 부분. 이 부분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에서 어느 위치인지를 기억하면서 듣도록 합니다. 자, 수렴형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대륙판은 둘 다 밀도가 작아서 어느 한쪽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한쪽으로 섭입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섭입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횡압력에 의해서 양쪽으로 서로 미는 힘 생기는 게 횡압력이죠. 이거에 의해서 습곡산맥이 발달합니다. 여기는 천발 지진이겠죠. 왜냐하면 섭입해 가지고 아래로 쭉 들어갈 경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쭉 들어갈 경우에 판까지를 거의 천발지진이라고 하니까 뭐 중발, 신발 생기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그냥 충돌해서 쭉 들어간 형태가 아니죠. 둘 밀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신발 지진, 중발 지진이 아니라 천발 지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도 한쪽이 이제 섭입된다는 말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섭입되면서 용융이 되고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용융된 마그마가 위로 밀도가 작아진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산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에서는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발 지진이 활발하고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곳의 예가 어디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스코 산맥은 뭐 히말라야 산맥, 우리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히는 위치는 대충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 서로 부딪히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은 하나의 판이죠. 근데 이 부분은 대륙 지각이 위에 있는 대륙판이고 이 부분은 그럼 또 해양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판을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그 가장자리에서의 특징에 따라서 그냥 대륙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가 있으니까 이거 대륙판과 대륙판이라고 불리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은 이제 우리나라 주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큰 것은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이 과정에서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발생합니다. 해구와 습곡이 생긴다는 말은 여기 보면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면서 골짜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바다 중앙이 깊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다 중앙이 아니고 바다보다 이제 그 대륙에 가까운 곳에서 뭐 마리아나 해구나 이렇게 깊은 해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깊이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구가 이렇게 해양과 대륙판 사이에 발생하는 곳에 깊이가 아주 깊은 해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신발 지진까지 발생하고 화산 활동 활발하겠죠. 왜냐하면 내려가면서 이렇게 용융된 마그마들이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구와 습곡산맥도 발달합니다. 습곡산맥은 여기 있겠죠. 두 개의 판이 역시나 섭입은 되지만 서로 가까워지는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산맥도 발달합니다. 자, 페루, 칠레 해구도 우리가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 이것도 한번 지도에서 위치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입니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한다. 우리가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은 서로 밀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섭입하지 못하는데 해양판 같은 경우는 또 밀도 차이로 인해서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천발과 신발 다 생기죠. 해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해양판과 대륙판처럼 생기고 호상열도라는 게 있는데 호상열도가 뭐냐면
자, 호상. 호라는 말은 우리가 원의 일부 호 알고 있죠. 활호자를 쓰는데 호 모양으로 생긴 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구에서 대륙판 쪽에 대륙 쪽에 길게 해구와 나란하게 생기는 호 모양의 열도. 열도란 말은 이제 섬이 줄지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걸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해구를 이제 시작으로 판이 섭입하면서 해양판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발생하는 화산이 이 해구와 나란하게 쭉 대륙 쪽에 생성되겠죠. 그래서 해구와 나란하게 생기는 호상열도가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당연히 화산활동도 있겠죠. 역시나 요 마리아나 해구 위치도 한번 지도에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 중에서 수렴형 경계 세 가지 예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요건 바로 이제 해령입니다. 해령. 우리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하지만 우리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지각이 해양판이 생겨서 양쪽으로 멀어지는데 자연상에서 이렇게 딱 이제 칼로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하나의 반듯한 직선을 기준으로 해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이 양쪽으로 멀어질 수가 없겠죠. 위로 올라오면서 또 더 올라오는 부분도 양쪽의 위치가 달라질 거고 이제 새로 생기는 이런 마그마가 상승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생기고 요렇게 생기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니란 말이겠죠.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도 양쪽으로 이 부분도 양쪽으로 이 부분도 양쪽으로 되면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해령에 의해서 이쪽 왼쪽으로 가게 되는 이제 새로 생긴 해양판이 있고 요 경계를 기준으로 위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긴 지나가는 해양판이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는 서로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생성되는 것도 아닌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변환 단층이라 그러고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화산은 새로 올라오는 부분은 아니죠. 올라오는 부분은 해령이고 이 해령에 의해서 양쪽으로 어긋나게 지나가면서 지진만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지진은 천발일까요? 신발일까요? 당연히 딱딱한 판에서만 발생하니까 천발 지진이겠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역시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예는 바로 여기 이제 북미에 있는 유명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샌프란시스코가 위에 있어가지고 큰 지진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형 경계는 발산형 경계 근처에서만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 자,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는 동해가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일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일본이고 여기 해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서 태평양판이 오고 유라시아판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바로 수렴형 경계 중에서 해구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수렴형 경계이고 대륙판과 해양판. 근데 해양판과 대륙판인데 수렴하는 경계인데 여기에 해양이 꽤 이제 해양 지각이 존재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호상 열도가 또 나타나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아주 발달한 호상 열도라고 볼 수 있겠죠. 밀도가 큰 태양판이 작은 유라시아판 아래 서입한 모습입니다. 일본 열도 근처에 해구 발달해 있죠. 그 다음에 마그마가 분출해서 호상 열도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니오프데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요 섭입대라고도 불리는 부분을 베니오프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 아래에 있겠죠.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안으로 밀도가 커서 섭입되니까 그래서 요 베니오 부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다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고 이제 일본 열도 아래에는 지진이 천발 지진부터 해서 많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판의 경계 판 구조론이 정립되었던 이제 판 구조론으로 세계의 지각 변동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정립된 판 구조론을 알아봤고 그 경계의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 지도에서 어느 부분에 특별하게 유명한 그런 예가 있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제는 밴드에 있으니까 그 밴드에서 확인해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